정말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레버리지로 증명하시는 첫 발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우리 최성결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바꾸시고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요. 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김태현, 이혜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경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광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버리지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은 뉴스킨을 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또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모든 상황을 덕분에로 바꾸신 분입니다. 제가 또 이 얘기를 듣고 놀랐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기간에도 4개의 프론트 라인을 4만 라인 이상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와, 네. 정말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 모두 레버리지로 증명하시는 첫 발을 내딛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와 함께 우리 최성결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와, 대단하신 사장님들이 모여 계시네요. 근데 다들 강의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 아닌가요? 네, 안녕하세요. 와, 강은영 사장도 모이시고, 항상 에로하이스쿨 강의할 때 애기 이렇게 재우시면서 계셨던 리버티 부부 사장님도 보이시고, 또 리치랜드의 방홍석 사장님께서는 정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으시는데 너무 멋지세요. 와, 오늘 저 편하게 그냥 사장님들하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이렇게 새신자 교육처럼 한 4주, 5주 코스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장님들하고 소통을 편하게 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신자 교육으로 편하게 이야기해요.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레버리지. 지금 이제 2022년도가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할 때와 지금 나를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막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결과가 어떻든 저는 무조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내적 성장일 수도 있고요. 내년에 조직이 확장될 텐데 그 조직에 확장된 조직을 담아낼 수 있는 나로 성장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또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다 갖고 계시죠? 책을 펴보시면 레버리지의 시작은 사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EBP를 하려고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EBP가 돼야지만이 진짜로 레버리지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사업 시작 후에 EBP는 306 하나의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디딤돌이에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평범한 사람이 성실함과 배움으로 일정 시간 노력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무한 확장의 레버리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어떠한 학력도 기술도 은행 잔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즈니스의 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여 올바르게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EBP 할 때요. 아마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EBP를 도전하고 EBP를 달성한 분들은요. SBA도 하실 수 있고요. 팀엘리트도 하실 수 있어요. EBP 가는 열정이나 팀엘리트 가는 열정이나 똑같아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팀엘리트가 될 건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내가 EBP가 돼보는 거예요. EBP가 되는 그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나의 밑바닥, 그리고 매출의 허들, 그리고 리크루팅의 허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뛰어넘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EBP라는 목표를 잡지 않고 그냥 비즈니스에 임하시면 그 허들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중요한데 목표 잡는 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냥 회사가 주는 목표 EBP 첫 번째 단추 그거를 목표로 잡으시고 일단 뛰시면 됩니다.
17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9장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언제나 리더십 가진 자를 따라간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리더십을 키워라. 모든 사분면에는 각각 리더들이 있다. 그러나 네 개의 사분면 모두에서 리더십이 성공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 곳은 비사분면이란다. 비사분면에서의 리더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자질이란다. 돈은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돈은 언제나 훌륭한 리더들이 이끄는 사업체로 최고의 경영팀이 존재하는 곳으로 흘러들기 마련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거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잘 몰랐을 때는 제품이 좋고 회사가 튼튼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직이 커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몰라서. 근데 결국은 정말 뉴스킨은 비사분면에 속한 비즈니스인데 이 비사분면에 속한 비즈니스에서는 리더십이 필수 자질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리더십 너무 갖추는 거 어려운데 불편한데 그치만 여기 안에서 조직을 키우려면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십을 갖추는 필수 자질을 여기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돈이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고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리더를 향해서 사업체로 돈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가 인식이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EBP예요, 사장님들. 왜 EBP가 먼저 되어보라고 할까요? 거기엔 이 비즈니스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내가 먼저 맛집이 되어서 맛집을 부장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의 개인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 기업형 프랜차이즈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그 조건에만 맞으면 본사가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을 갖춰주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매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아무나 성공 못한 이유는 진짜로 내가 내 개인이 프랜차이즈를 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기에 정말로 열정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EBP가 되었다는 것은 열정을 표현했다는 증거예요. LOI 스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강의해 주신 분들이 진짜로 열정적이고 그 열정을 이 강의 안에서 다 녹아내 주셨다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책을 1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궁극적인 뉴스킨 보상의 꽃은 조직의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주어지는 6대 5% 보상, 리드 보너스에 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냐면 주변에 뉴스킨 하다가 그만뒀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게 돼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현장에서? 나 뉴스킨 비즈니스 하고 있는 그 주변에 누가 했다더라. 누가 했는데 그만뒀다더라. 심지어 제 파트너였었대요. 어떤 분은. 제 파트너였는데 저는 그분의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업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사업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한 7년 전에 잠깐 TR라인티를 하면서 사업을 좀 알아볼까 하는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밖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장님들 뉴스킨 하다가 누가 그만뒀대, 내 지인은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사장님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뉴스킨 하다가 그만둔 그분 혹시 그럼 파트너는 있으셨대요? 물어봐요. 왜냐면 파트너가 있었잖아요? 절대 못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분 그러면 소비자는 몇 명 있으셨대요? 혹시 대리점은 자동으로 유지가 되셨었나요? 몇 년 정도 하셨대요?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듣고 온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주변에서 그냥 그랬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 정말 주변에 그런 말들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는 게 내가 정말로 이 비즈니스가 매달 3,000GV가 6블럭, 8블럭이 매달 최소 4블럭만이라도 매달 유지된다면 사장님들 그만두실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비즈니스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여기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팔고 땡, 물건만 팔고 땡, 이것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상대방의 그런 질문에 아, 그래? 그만뒀대? 아, 진짜 안 되는 일인가? 그렇게 흔들리실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시고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본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그 과정을 EBP를 하면서 다 겪어내십니다. 그래서 EBP를 할 때요. EBP가 내가 되면 진짜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는 스폰서로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EBP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팀 엘리트가 되는 일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웰스 맥스 마이저 15레그의 팀 엘리트도 해봤고 벨로시티 팀 엘리트도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 팀이 하나로 만들어지고 협업이 이루어지는 팀 엘리트는 벨로시티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겪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겪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내가 비즈니스가 지금 몇 년 차가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팀 엘리트가 될 때까지 조직이 만약에 100명이에요. 우리가 1대부터 6대까지 5%의 로얄티를 주잖아요. 리드 보너스. 근데 그 조직의 그 100명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리드 보너스가 매월 11일이 되면 띠링띠링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월 11일 내가 소비자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소비자한테 갈바닉을 해주러 다니지 않아도 매월 11일 띠링띠링 2천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리드 보너스인데 팀 엘리트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5%가 아니라 15%를 줍니다. 3배를 줘요, 3배를. 그래서 내가 팀 엘리트가 되고 나서 만든 조직의 100명에게 얼마의 커미션이 들어오냐? 6천만 원이 들어와요. 곱하기 3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신 사장님들을 뵈면 15%, 10% 구자를 빨리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되게 천천히 간 사람이거든요. 백만장자가 빨리 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 백만장자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내가 팀 엘리트가 되는 그 과정까지 5년 만에 되든지 3년 만에 되든지 10년 만에 되든지 만나는 사람의 그런 확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팀 엘리트가 어차피 우리는 될 건데 나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팀 엘리트 때 쏟아야 될 에너지를 팀 엘리트가 될 때까지 에너지 10년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빨리 팀 엘리트가 되기 전까지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단기간에 빨리 끝내버리고 15% 구자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5% 구자야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5% 구간의 조직의 나의 파트너들이 15% 구간의 파트너들을 함께 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1대 파트너 중에 15%인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EVP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LT 라인이 됐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커미션이 원래 5% 구자면 59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15% 구자여서 170만 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한 게 15% 구간을 빨리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어차피 우리는 뉴스킨을 평생 할 건데 최대한 빨리 내가 팀 엘리트가 되는 데까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나머지 에너지와 시간을 15% 구간 때 쓰세요. 그러면 진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가 빨리 오고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그룹 리더가 되려고 마음먹으십시오. 리더가 되어라.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역시 타고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리더십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연마한다면 누구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이곳에서는 감사하게도 리더가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 나 파는 거 못해 라고 해서 이 비즈니스를 두려워하는데요. 막상 이 비즈니스에 발을 담그잖아요. 팔고만 다니고 있어요. 제발 팔지 말고 시스템에 앉아 있으세요.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무시한 채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러 다니고 데모하러 다니고 자꾸 매출하러만 다니세요. 절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뉴스킨의 보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룹은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마치 눈사람을 만들 때의 원리와 같습니다. 눈덩이가 뭉쳐 큰 사람이 되듯 조직을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리더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 세월이 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해도 어떤 레벨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비즈니스는 그룹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요. 저는 리더 불편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저 그냥 뉴스킨 200~300만 원만 벌게요 하는 말이에요. 물론 200~300만 원도 너무 큰 가치지만 노동해서 200~300만 원만 벌게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저 혼자 일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한번 해보세요. 300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근데 함께 하는 게 무엇인지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여기 안에서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신 분들은요. 진짜로 300 이상의 커미션을 꾸준하게 들어오는 리드 보너스를 단기간에도 받는 파트너사님을 보게 됐어요. 저는 파트너사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사장님들을 성공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한 사람을 성공시켜요. 정말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장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건 저는 아니지만 시스템은 사장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목숨 거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시스템에 살고 시스템에 죽으세요. 제가 그 정도로 파트너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시스템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건 나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군가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따라할 수 없다면 나는 혼자 나 잘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스포너 사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스포너 사장님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내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걸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조기철 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LOI 스쿨 저의 강의 시간에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이 바로 제가 앞에서 모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이게 조기철 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룹 미팅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세요라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별표 100개만큼 중요한 이 부분 기억나시죠? 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도 어떤 파트너 사장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장님, 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정말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팀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냥 가족보다 더 귀한 이분들이 이 안에서 그냥 꾸준하게 스며들고 꾸준하게 하나하나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떠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시스템에 꼭 빠지지 말고 함께 성장해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조직을 만드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매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티가 결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업의 성공 비결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이거 쓰신 분 대박. 눈에 많이 보이면 됩니다. 리더 사업자의 눈에 자주 보이세요. 나를 자꾸 알리세요. 여러 시스템에 나오셔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많이 알리세요. 성공이 빨라집니다. 사장님, 이 사업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단체 사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단체 사진에 빠지지 않는 것.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100만장자가 됩니다. 모두가 500만장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8년 만에, 누구는 6년 만에, 누구는 10년 만에, 누구는 15년 만에, 누구는 20년 만에 되는 거예요. 시간만 다를 뿐 끝점은 똑같아요. 그러기에
어차피 나는 성공할 건데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시고 그냥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던 내 감정이 어떻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안 좋아도 출근은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감정이 어떻든 가게문은 열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가게문은 뭐예요? 시스템? 그리고 항상 우리 아침에 9시에 랑연 라이브 틀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나의 그냥 책임인 거죠.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답은요, 뉴스킨의 보상에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뉴스킨에는요, 100만 원을 버는 분들도 있고요, 1000만 원을 버는 분도 있고요, 1억을 이상을 버는 분도 계세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비율에 뉴스킨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100만 원을 버는 분은요, 파트너가 없다고 쳤을 때 단순히 소비자 유통으로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분은 뉴스킨이 권리소득이긴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물건을 유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노동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까지 나는 밀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 과정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근데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소비자 유통소득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올까요? 한번 댓글 자유롭게 써주시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1000만 원이 들어와요, 뉴스킨에서. 그러면 소비자로 인해서 들어온, 내 서클에서 들어오는 돈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사장님? 아시는 분이네요. 제가 세신자 교육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500, 600을 얘기해요. 500, 600, 700. 그러니까 구조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많아야 200, 30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소로 1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900만 원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리드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뉴스킨이 영업일까요? 사업일까요? 뉴스킨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인데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파는 거 못해요 라고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자꾸 파는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확신도 제대로 서지 않은 채 파는 일만 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 취급을 당해서 거절받고 이 사업은 역시 쉬운 게 아닌가 봐. 어려운 거였어. 나는 아쉬운 소리 못해. 나는 역시 파는 걸 못해.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요. 제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제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쉿! 이렇게 얘기하고 임상 내시고 공부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씀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버는 분이 있어요. 그럼 1억을 버는 분은 소비자 유통소득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여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감히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한 몇천만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받는 커미션이 많아질수록 소비자 유통소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초기 사장님들은 알아보는 분들 똑같이 소비자 유통 100만 원, 300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전 초기에 만약에 사장님이 시작할 때 대리점 유지 조건과 지금 10년 한 제가 유지하는 대리점 조건이 똑같다면 이 사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시작하나 10년 전에 시작했나 25년 전에 시작한 스포너님이나 대리점의 유지 조건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매달 뉴스킨에서 1억이 들어와요. 소비자 만드는 행위 물론 하겠지만 집에서 먹고 바르는 것만 400만 원 되지 않겠어요? 내 대리점 내가 유지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매니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룹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책 미팅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책 미팅이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사장님들의 각 그룹의 시스템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으로 책 미팅이 있는데 목요일 8시인데 소비자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 지금 TR라인T 5명 할 사람 줄 세워놨잖아요. 빨리 오세요. 언제요? 목요일 8시 빨리 오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가면 5,000포인트예요.
가면 5,000포인트. 어떠세요? 야, 그룹 미팅으로 가신다는데요? 역시 너무 멋지십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이거 초기 사장님들이랑 미팅할 때 고민된다고. 너무 웃기죠? 아, 고민되네요. 네, 고민되죠. 네. 근데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그 책 미팅에 오는 몇십 명의 분들이 사장님들의 파트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비자 만나러 가시나요? 책 미팅 하러 가시나요? 무조건 시스템이죠. 근데 파트너가 없을 때는 왜 고민하시면서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시스템이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는 대로 주어지는 선물.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밀이에요. 내가 혼자지만 여기 스폰서님의 파트너 사장님이 나의 형제 라인인 분들이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언젠간 이 자리에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미팅이나 독서 미팅이나 어떤 시스템도 그냥 스폰서님이 해주는 그냥 직원의식을 가진 직장인의 마인드로 참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라면 이 책 미팅을 하실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오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들이라면.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장님들, 진짜.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파트너 사장님들과 카운셀링을 할 때 단 한 번도 매출의 호사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단언컨대. 아마 제 파트너 사장님들 알 거예요. 미팅 하다 보면 사장님 요즘에 어떤 책 읽으세요? 사장님 요즘에 어떤 강의 들으세요? 이 두 가지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파트너가 데모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사장님 안 됩니다. 그분한테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음에 데모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는 이해 못하는 표정이죠. 그치만 스폰서가 하라고 하니까 울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그때 얼마나 맞는 말이었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라면 사장님 그 독서 미팅, 그분한테 제가 정말 중요한 독서 미팅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서 미팅에 참여합니다. 물론 자꾸 생각나겠죠. 독서 미팅에 앉아 있으면서. 그치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신념이 커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면요. 5명을 소개한 TR라인T를 소개한 그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폰서님 예전에 저한테도 시스템 있는데 저한테 왔었잖아요. 저도 데모하러 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게 무서운 게요. 보이지 않는 게 복제가 돼요. 너무 무서워. 내가 한 행동 보여지는 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게 복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도 없지만 정말 나한테 조직이 있는 사람처럼 내가 조직이 있는 리더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더십은 필수 조건이다라는 이 레이성의 책에 나오는 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중요하고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오늘도 그 그룹장님께서 내이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력도 보지 않고 아까 책에 나왔죠. 통장 잔고도 보지 않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는 그 책의 문구가 저한테는 엄청난 희망이었어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갖춰지지 않는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여기 안에서 변화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 걸 가르쳐주기만 한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장님들의 비즈니스의 크기는 얼마짜리 비즈니스이신가요? 100만 원짜리신가요? 1000만 원짜리신가요? 아니 인생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시는 건가요? 시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시작이. 그 비즈니스의 본질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봐야 되나요? 그 본질을 잘 모르겠어요. 꿈을 못 꾸겠어요. 꿈을 꾸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못 꾸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비즈니스를 선택은 했는데 큰 꿈이 꿔지질 않아요. 그러면 큰 꿈을 가지고 결과를 낸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긴 해봤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근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원하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긴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걸 진짜로 원하면 스폰서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보게 돼 있고, 스폰서님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시스템에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 성과는 나지 않고 머리만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뉴스킨 비즈니스는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조직을 만들고 확장하는 일이므로 순간의 열정만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지속, 반복, 유지해야 하는 일이므로 열정이 식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바인더와 탱커워 또는 본인의 데일리 체크리스트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열정은 저는 그 MBTI가 ISFP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ESFP였는데 ISFP로 바뀌었어요. 근데 ISFP 기질이 말주변이었고요. 호구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건 잘 못하고 차에서 이렇게 있으면 조용히 앉아서 가는 거 좋아하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가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시끄럽고 담배 냄새 나서 싫어서 집으로 먼저 와서 집에서 조용히 있었던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뭔가 외향적인 사람이 잘할 것 같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거는 사람이 잘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그룹장님이 해주셨던 메시지가 딱 이거였어요. 사장님, 그거는 열정이 아니야. 열정은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단단함이 있는 사람, 그게 열정이야 라고 해서, 아, 나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진짜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뀌었어요. 사장님들은 혹시 어떠세요? 뭔가 소비자가 될 것 같을 때는 막 스폰서님한테 사장님 막 이야기하다가 뭔가 거절을 받거나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푹 꺼졌다가, 그 촉은 스폰서님들은 다 알거든요. 셀방이 조용하거나 뭔가가 안 올라오거나 뭔가 인스타에 뭐가 안 올라오거나 그러면 아, 또 뭐 감정 기복이 있으시구나 느껴요. 근데 스폰서님이 저의 입장에서 파트너 사람들이 그런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면 아, 어떻게 이럴까? 나중에 파트너 사람들을 담아낼 수는 있을까? 이걸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장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게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오는 손님들한테 그날 나 기분 안 좋다고 티내나요? 웃고 있지 않으세요, 항상? 어머, 이렇게 가만히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어서오세요 하지 않으세요? 뉴스킨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대리점을 낼 때 매니아가 있으면 대리점이 되잖아요. 거기에 투자금이 들어가나요? 투자금이라고 해봤자 내가 먹고 바르는 거 말고 따로 있나요? 간행비 없잖아요. 월세 낼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재고를 떠안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비즈니스의 장점이자 단점이 투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단돈 1,000만 원, 단돈 5천만 원이라도 투자금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도 아마 쉽게 없겠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한번 내가 해봐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해본 것도 아닌데 남들한테는 해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일주일 좀 알아봤다가 그만둬요. 한번 여기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의 후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후임이 한 일주일 정도 배우다가 갑자기 잠수 타요. 그분은 직장 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뉴스킨 비즈니스도 똑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야기해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뉴스킨의 대리점 유지도 소비자가 없으면 대리점 떨어집니다. 유지 조건 당연히 있다고 저는 얘기해요. 유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어떻게 소비자를 확장하냐. 어떤 가게 하나를 오픈해도 전기세 내야 되죠. 세금 준비해야 되죠. 직원 월급 줘야 되죠. 이런 것들 따지면 매출 유지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이 나도 먹고 살 만한 걸 유지 조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있죠. 라고 얘기해요. 뉴스킨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공짜가 있냐?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쉽게 돈 버는 거냐? 아니래요. 뉴스킨도 마찬가지다, 전 이야기. 근데 단지 누구나 할 수 있게 오픈을 다 해준 거예요. 이거를 기회를 알아본 사람들은 정말 감사할 것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쉽게 볼 거다. 네. 그래서 주도적인 마인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잠시만요. 아빠가 나 지운다 그런. 네,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직원 입장이 아니라 내가 가게 하나를 차렸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뉴스킨이 너무 감사한 게요. 제가 만약에 시작할 당시에 투자금이 필요한 일이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투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아 때문에 그룹 행사인 그룹 드림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뉴스킨에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미 뭐 답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단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다시 컨택하고 나의 변화를 보여줘야겠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생각을 하기. 이게 단순히 뉴스킨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비사 분면에 있는 사람, 모든 분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전달할 사람이 없네가 아니라 인맥이 없지만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개돼서 확대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과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킨에서만이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만날 시간이 도저히 없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가능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건강한 대리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 EVP가 아니고 내가 아직 매달 첫 주에 2000GV가 뜨지 않는다. 첫 주에 내가 4블럭 이상이 뜨지 않는다. 무조건 건강한 대리점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허들을 먼저 넘어보셔야 돼요. 나 혼자서 10,000GV 매출을 해본 허들을 넘어본 사람은요. EVP를 갈 수 있고요. 후원을 할 수 있고요. SBA도 가실 수 있어요. 꼭 이 허들을 넘어보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밖에서 특히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나 혼자서 뭔가 매출을 해서 일으켜본 경험이 없잖아요. 물건을 팔아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뉴스킨의 그 단추는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팔고 땡 하고 끝내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품력이 발휘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팔고 한 번에 끝내고 싶어도 끝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옷가게는 옷가게에 와서 주기적으로 옷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단골 손님이 필요합니다. 헤어샵은 헤어샵에 와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음식점은 음식점에 주기적으로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뜨내기 손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먹어주고 꾸준하게 와주는 손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용실 하는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사장님, 그럼 뉴스킨 그거 유지 조건 필요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거 엄청 부딪히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게 맞잖아요. 유지 조건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있죠. 라고 해요. 이 미용실도 유지 조건 있지 않으세요? 머리 자르고 앞머리 자르는 손님부터 클리닉 받는 손님까지 매달 어느 정도 있어야 이 가게 돌아가요? 물어보면 본인이 딱 기본 매출을 이야기해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미용실의 손님은 내가 계속 노동을 해야 되지만 이 뉴스킨에 오는 단골 손님은 내가 매달 물건을 갖다 줄 필요 없이 그들이 좋아서 매장에 들어와서 나의 매장 안에서 그들이 매니아로서 어플에 들어가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 시작했지만 호주로 소개가 날 수도 있고요. 미국으로 소개가 날 수도 있고요. 베트남으로도 소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상상을 하거든요. 단돈 10,000원짜리 바디바라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뉴스킨도 얼마 매출하면 이만큼 들어와요. TR라인티 10건 하면 450만 원 들어와요. 물론 좋죠. 근데 그 450만 원은 영업 450만 원이에요. TR라인티 10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들? 10명의 쉐이크 매니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 10명의 쉐이크 매니아는 한 달에 11만 원의 쉐이크 비용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 정도의 매달 자동 매출이 일어나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사장님은 일어나는 매출이 크니까 밖에서 이야기할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제 삐약삐약 초기 사업자인데 자동으로 뜨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뉴스킨에 들어온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럼 그럴 때 없었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단 2명의 소비자가 있더라도 그 2명이 단돈 매달 20만 원씩 써주는 소비자일지라도
얼마의 매출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40만 원의 매출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의 돈이 찍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매장 안에서 단골 손님이 매달 얼마씩 자동 구매가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그런 매출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거 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누스키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지널러지 저번 달 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동으로 뜨는 포인트가 얼마였을까?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엄청 큰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사장님들. 나 누스킨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나 정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나 정말 매장 하나 차리는 거 투자금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나한테 벌써 단골 손님이 5명이나 생겼고 그 5명이 매달 구매하는 게 100만 원이 넘어. 그거에 대한 로얄티를 나는 지금 받고 있어. 근데 그게 1년이 되면 얼마나 커지고 2년이 되면 얼마나 커질까? 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너는 어때? 너는 혹시 매달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매출로 인해서 들어오는 커미션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게 사업 설명 아닌가요? TR 몇 건 하면 얼마 들어와? 물론 그것도 비전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자동으로 얼마나 들어오냐, 단골 고객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허들을 꼭 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부면은 당연히 아실 거고, I 사부면은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I 사부면으로 갈 거고, 사장님, S 사부면에서도 사장님이고, B 사부면에서도 사장님이에요. 근데 S 사부면의 사장님은 내가 노동을 해야 되는 사장님이지만, B 사부면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매출액이 점점 커지는 사장님이죠. 여러분 뉴스킨에서 어떤 사장님 되고 싶으세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출이 점점 커지는 사장님 저도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 B사분면의 사장님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장님이 S사분면의 사장님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종류의 식당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파리만 날리는 식당이고요. 한 종류는 줄을 서는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으세요? 맛은 몰라요. 근데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시고 싶으세요? 저도 두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식당을 하나 오픈하려고 해요. 그러면 파리 날리는 식당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으세요? 줄을 서는 식당 사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도 사장님들과 같아요. 그러면 뉴스킨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나의 소비자들이 있는데 내가 맨날 뭐 힘들어하는 티 내고 다니고 뭔가 막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바쁜 모습이 안 보이고 뭐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다시 훅 꺼지고 이런 모습 보이는 사장님인데 과연 비즈니스를 물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는 비즈니스를 안 물어보죠?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잘하는 척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라거나 좋은 멋진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자켓 2개에 바지 2개만 돌려 입으면서 다녔거든요. 티셔츠 하나에 저녁에 빨면서 드라이기로 말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비전을 전달했어요. 그렇게 전달했을 때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물어봐요. 뉴스킨이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때 물어봤을 때 그냥 제품이 좋아서요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내가 뉴스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언니는 어때요? 언니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매달 얼마씩 자동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내 매니아가 정말 많고 내가 바쁘게 다니는 그 모습에 비즈니스가 궁금한 거지 여유 있게 차 마시러 다니는 모습, 놀러 다니는 모습에 비즈니스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궁금해하고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파트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토리를요, 제가 이제 파트너 사람들 마이스토리를 점검해 주잖아요. 그러면 막 그 전직 이야기를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전직에 이랬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상대방은 사장님이 과거에 뭘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장님이 왜 뉴스킨을 하는지, 뉴스킨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 뭐 때문에 선택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가 궁금하지, 사장님이 전직에 뭘 했는지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 전직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뭐 했는지를 주저리 늘어놓다가 핵심을 말하지 못해요. 그럼 파트너가 안 생겨요. 파트너가 안 생기는 파트너는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연결을 일단 너무 잘하고, 핵심 전달을 잘하고, 그 핵심 전달 안에 뉴스킨의 Y를 명확하게 전달해요. 제가 뉴스킨을 받아들였을 때, 저도, 이런 선입견이 있었고, 이러한 거였는데, 이걸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로 내가 원했던 뭔가 자산 소득이 쌓여지고, 꾸준하게 들어온 소득이 만들어지는데, 제품을 먹어보니, 저의 인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고 진짜로 이게 소개가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보니 이게 정말로 이러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끝났죠, 마이스토리. 상대방한테 현실 점검도 돼야 되고 권리소득이 이해되는 마이스토리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주저리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었을 때 뉴스킨 뭐야? 파는 건 줄 알았고 다단계인 줄 알았는데 권리소득이 만들어지는 일이야? 나도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마이스토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후원할 때 대출업계에 계시는 분을 후원한 적 있어요. 막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언니 있잖아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요즘 경기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진짜 어려운 경기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어떤 이유로 대출을 요즘에 많이 받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뭘로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저는 생계 때문에 받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아니었어요. 창업하려고 받는데요. 대부분 대출을 받는 이유가 요즘에 그분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말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직장이 평생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아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할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정말 많이 비즈니스를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것 또한 성공하면 너무 다행인데 어찌됐든 대출이라는 것은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어때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비즈니스를 나는 매출해가지고 돈 벌려고 뉴스킨 비즈니스 한 거 아니잖아요. 6% 쉐어링 받으려고 비즈니스 한 거 아닌데 왜 사람들한테 너도 6% 받을 수 있어 라고만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왜 매출하면 40%까지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제 파트너들한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사장님들 진짜 40% 받고 싶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리소득 때문 아니에요. 그 권리소득 때문이라는 걸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 겉만 맴돌아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마사지 해주면서 그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왔네. 자꾸 허벅지를 찌르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죠. 본인도. 그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클로징을 배우시는 겁니다. 저 믿고 사세요. 저 믿고 쓰세요. 지금 결제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확한 클로징 멘트.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확신에 의존하고 싶고 믿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결심과 행동을 유발하는 클로징 멘트를 반드시 장착하십시오. 이게 어려우시면요. 눈 딱 똑바로 뜨고 10번씩 연습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딱 눈 뜨고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카드 주실 거예요. 그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크루팅이 되는 경험도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맥락과 비슷하죠. 보상까지 이야기하는 게 사업자의 직무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다. 저는 바디바디몬 한 장을 하더라도 보상까지 이야기해요. 그 보상이 종이를 펼쳐놓고 하는 보상이 아니라 이 데몬을 보시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괜찮네요. 근데 백화점에 있는 17만 원짜리 시슬리 비누 쓰실래요? 뉴스킨 만 원짜리 비누 쓰실래요? 물어보면 다 만 원짜리 쓴다고 얘기해요. 언니 저도 뉴스킨 사업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라면 이거 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전달해놨던 이 데몬을 보여드렸던 소비자가 제가 매달 그분에게 제품을 갖다 드리지 않아도 그들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비누를 사서 쓰고 있어요. 만 원짜리 비누일지라도 매달 쓰는 소비자가 저한테는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눈동자가 반짝이거나 뭔가 진짜? 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감각이에요. 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궁금해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더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익혀보시라는 거예요. 익히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뱉어봐야 돼요. 그 말들을.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스템과 얼마나 협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제가 제 파트너 사님 중에 그 센터를 냈던 파트너도 있어요. 월세 200만 원 내면서. 과거에. 그래서 랠리에 조직에 20명도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피부샵 원장님 출신이에요. 나갔다 하면 매출 막 1,000만 원씩 하고 오시는 분. 근데 그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먼지 하나 없이 사라지셨어요. 다. 조직을 만들었다가 저의 조직이 커졌다가 그분이 싹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어떻게 했냐? 사장님 센터를 차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알아서 차려버렸어. 상의도 없이. 센터를 차리셨기 때문에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 오셔서 정말 배우셔야 돼요, 사장님. 근데 듣질 않아요. 예, 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매출이 잘 뜨거든요. 근데 어떤 파트너는요, 바디바 하나도 유통을 못해요. 맨날 울고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는 데모나면 미스트 하나도 안 나가고 왜 제 주변에 친구들은 돈 없는 친구들밖에 없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SB가 됐어요. 조직이 있는 리더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즈니스에 지금 아직 6개월이 안 되신 분이 있거나 1년이 안 되신 분들은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힘 빼고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이 시스템에 내가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요. 그냥 줌 켜가지고 그냥 누워서 듣거나 앉아가지고 그냥 듣지 마시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를 참여하더라도 앉아서 주민의 그룹장님께서 듣는 자세로 매일 필기하시고 애프터 나눠주시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과는 나요. 제가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쌓여지는 시간이 각각 개인마다 다른데 그게 쌓여졌을 때 결과적으로 성과는 나요. 그래서 성과보다 중요한 게 성장이에요. 정말로. 믿어보세요, 사장님들. 저 2년 동안 대리점 되는 거 어려웠다니까요, 저는. 2년 동안 한 달에 5만 원 벌고 살았어요. 랠리비 내면 끝이에요. 핸드폰 미납. 죄송한데 일주일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맨날. 포인터 리더의 생각과 관점을 복제하라. 포인터 리더는 내가 보지 못한 전체를 보고 방향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리더의 생각과 정신을 지속적으로 복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그룹에 강의를 갔는데 어떤 사장님이 인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강사님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한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광입니다. 막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딱 한 말씀 드렸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장님 전직이 뭐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화려하시더라고요. 그 전직을 다 버리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장님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리시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비울 게 없었어요. 저는 비워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20살이었기 때문에 그 대신 너무 속도가 늦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눈을 보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일단 안 받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할까 막 적으면서 그 적은 걸 읽었거든요. 그 이모님이랑 통화할 때.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진짜 속도가 늦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러한 사람도 여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너무 매 순간 감사한 게 저보다 못하신 분들이 없어요. 저보다 못난 분들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다 20살 아니잖아요. 전 20살 파트는 없거든요, 아직. 저보다 나이가 다 있으시고, 아니면 20살 이상이고, 다 뭐 대학 나오셨고, 저는 대학도 자퇴했잖아요. 대학 나오셨고, 다 배우신 분들이고, 다 전직에 뭘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냥 저보다 다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보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저보다 빨리 되실 거예요, 말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건 생각과 정신의 무게중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리더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결과를 잘 내는 사장님들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스폰서와 먼저 상의를 하고 그 스폰서님이 안내해준 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를 해본 이후에
사후 소통을, 미팅 후의 소통도 꼭 해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건 스폰서님과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폰서님과 내가 매일 소통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면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분들일 수 있어요. 이 책에도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나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나름대로를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폰서님한테 진심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사장님 제가 혹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요? 저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 얘기하거든요. 저 그룹장님한테 그룹장님 제가 혹시 잘못되게 탈선하고 있다면 빨리 정강이를 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머리끄댕이를 자꾸 안 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직업의식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두 번째 단락에 똑같이 나옵니다. 가게를 차렸다고 하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가 나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혹은 내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주도적인 직업의식을 스스로 갖추게 될 겁니다. 뉴스킨의 성장 곡선을 믿으세요, 사장님. 결론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장해요. 여기 안에서 변화하고 기꺼이 행동한다면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성장 곡선 안에 이런 굴곡들이 있어요. 이 굴곡을 감내하실 건가요? 근데 성장은 하고 싶어 하면서 이 굴곡을 감내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 굴곡을 감내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라고 책에 나와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뉴스킨이 어려워서 포기하신다? 그 어떤 일을 하셔도 포기가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포기가 습관이 되시고 피하려고 하시고 방어 기제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뉴스킨 비즈니스에서도 문제가 나와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을 관계하는 일인데. 근데 부딪혀보자, 해결해보자, 인정하자 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최고의 스폰서링은 6명의 1대 프론트 라인을 갖는 것. UPA를 갖는 것. 풍부한 경험과 애정을 갖고 있는 선배나 스승 같은 스폰서의 충고와 안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도 1대 한 60명 애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대 프론트 라인이 만들어진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연락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의 실수죠. 네.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일이 잘 될 때는 매일 마이뉴스킨 들어가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마이뉴스킨 거의 안 들어가시고 다시 비밀번호 눌러야 될 때가 오잖아요. 자주 보는 사람들은 그냥 눈동자 인식으로 바로 접속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 팔로워. 변화를 위한 리더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파트너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장님 매출 못해도 돼요. 근데 시스템에 앉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파트너가 제일 기쁘냐면 물론 매출을 잘하는 파트너도 너무 대단하시죠. 근데 그건 대단한 건데 너무나 이 파트너 사장님이 진짜 존경과 기특함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성장하려고 애썼는데 변화한 파트너. 진짜 그 무뚝뚝하고 표현하는 거 어려웠고 발표하는 거 어려웠던 파트너가 노력해서 발표하고 뭔가 사삭스러워지고 카톡에 맨날 이모티콘 안 하고 네 점 이렇게 했던 파트너가 의도적으로 물결 써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어려웠는데 경청의 자세가 받아들여지는 이 파트너가 변화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한편으로 또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그런 변화를 받아들인 파트너. 왜 저렇게 말해가 아니라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감사해요. 라고 받아들이는 파트너. 너무 그 로버트 교사 그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 책에 나와요. 어떤 한 청년이 저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뭐부터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덥수룩한 수염 먼저 깎고 오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거라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오케이 라고 하고 그 친구는 아웃됐대요. 근데 그 로버트 교사께가 뭐라고 하셨냐면 성공의 조건이 수염을 깎고 안 깎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변화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나 이건데? 라고 하는 자세. 근데 뭐든지 변화해보고 받아들여볼게요.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이번 랠리 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장 두려움이 없을 때, 기초사업자가 가장 두려움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못 모를 때 핀 가야 하고, 못 모를 때 시집 가야, 결혼해야 되고, 못 모를 때 애 낳아야 된다 했잖아요. 못 모를 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제가 보니까 지금 33세 애 셋이잖아요. 못 모를 때 난 것 같아요. 탱고를 하고 있나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할 걸 하고 있으면 탱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협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폰서님한테 사장님 저 이거 누구 만나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 제가 이거 오늘 누구누구를 만날 텐데 혹시 방향을 설정해 주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분이고 저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 제품은 이거를 쓰고 계십니다. 남편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자녀는 누구누구 몇 명이 있고 시댁은 뭐 친정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어디에 사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 보시는 거예요. 스폰서님한테. 그러면 느낌이 와요. 스폰서님은. 그럼 이분한테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방향 설정해 주시면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것은 스폰서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그때 판단을 따르세요. 시의적절하게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랑연북을 마무리하며 이 책을 다시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어느 귀절 어떤 내용에서든 여러분은 그 늪에서 빠져나와 한동안 방향을 찾아가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긴 삶의 중요한 순간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단 2사람이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큰 레버러지 효과를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포인트 리더가 탄생했고 그 포인트 리더에 의해 작은 조직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기아의 포도송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 삶의 긴 시간 같은 방향을 보며 그때그때를 극복하고 같이 갑시다.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시드니가 끝났다고 해서 올해는 끝났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들 2022년도 10월 달이 2023년도 1월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1월이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어요. 내년이 시작됐어요, 사장님들. 근데 시드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4년도 트립도 있고요. 2025년도 트립도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나는 어차피 뉴스킨을 할 거면 1, 2, 3, 4에 트립을 끝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장님들? 1월에 내가 스타트를 하지 않잖아요? 2월 금방 오고요. 3월달 금방 오고요. 5월달 금방 와요. 6월달 금방 끝나요. 상반기 금방 끝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비즈니스 할 사람 찾아서 1월에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시즌이 괜찮아요. 2023년도에 시작하면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갈 수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근성 보이세요? 진짜. 여러분, 누가 봐도 덩치 큰 친구가 이길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끝까지 해낸 거예요. 누군가는 나보다 덩치 크네.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지지 않을까? 무조건 졌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친구가 끝까지 이기려고 악바리를 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뚱뚱한 그 씨름 선수가 팔이 먼저 닿아서 이 친구가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가지고 발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렇게 비즈니스 해보셨나요? 2022년도 10월, 11월, 12월을
이렇게 보내보세요, 사장님. 그러면 1월에 네 라인 무조건 스타트 되실 거고, 그 네 라인이 함께 파트너가 석세스 트립에 가는 네 라인이 될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라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영상을 사장님들과 진짜 너무 공유하고 싶었어요. 사장님들 10월 달 이제 시작됐잖아요. 너무 중요한 달이거든요. 내가 지금 EBP일지라도 SBA 도전하실 수 있어요. 정말로 하실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기적은 만들어집니다. 그냥 생각을 도전해보자,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겁니다, 사장님들. 아시겠죠?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의 강의가 굉장히 명강이었잖아요. 한 두 분 정도 모셔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리 서정음 사장님 모셔서 한번 간단히 소개와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음 사장님, 네, 마이크 음소 해제 요청을 드릴게요. 아,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뉴스킨 사업한 지 2년 차가 되고 있고요. 제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최성결 박명섭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번 달에 출산을 하고 현장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레버리지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 사람들한테 이런 비즈니스 전달을 할 때 진짜 진심으로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생각으로 전달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은 많이 서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현장을 뛸 때 조금 더 진실된 마음으로 좀 뛰고 싶고, 진짜 협업의 중요성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폰서 사장님이랑 가까이에 있고 시스템 참여 정말 중요하고 시스템 계속 빠지지 않고 단체 사진에 빠지지 않는 게 저의 그거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단체 사진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산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저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시는데, 네. 저도 최성결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단체 사진을 꼭 빠지면 안 되겠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겼었던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TR 5세트와 그리고 독서 미팅 이야기가 진짜 제, 제가 제 표정을 보면서도 이걸 느꼈거든요.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정은 사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더 들어볼 텐데 우리 강수진 사장님 간단히 오늘 어떠셨는지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제 요청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트 프리덤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수진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김영화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 사장님은 최상길 박명섭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LOI 레버리지 강의 들으면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저는 레버리지였거든요. 근데 저 무엇보다 이제 가장 와 닿았던 그 팩트는 저는 EBP가 빨리 돼야 되는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6월 달에 저희 인파워미 캠프를 도전하는 회사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무조건 도전을 해서 해내야 됐었는데 저는 그냥 조금 하다가 그래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나 열심히 했어 이렇게 제가 혼자 타협하고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께서 인파워미 캠프 가신 이제 사진을 막 올려주셨을 때는 그냥 조금 부럽기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뉴비트 타시는 걸 보는데 저는 뉴비트를 구매를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끼고 싶은데 저는 쇼니 바이크 타고 있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에 참가하려면 무조건 이제 EBF부터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EBP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이제 어떻게 해서 EBP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들과 이제 새벽에 북미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준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와닿았고, 그 또 다른 점은 첫 주에 내블럭을 완성해서 단단한 대리점이 돼야 된다는 거. 그 솔직히 이제 그 마이뉴스킨을 제가 좀 뭔가 매출을 했을 때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거의 들어갈 일이 없어요. 방금 띠리링 울렸을 때, 이게 뭐지? 잠깐, 왜 울리지? 약간 좀 이랬거든요. 사장님들은 많이 공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느낀 점은 건강한 사업자가 되는 것과 이제 좀 저는 스폰서님 관점과 목표로 한 방향을 하는 조금 조신하고 차분한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좀 말 잘 듣는 사업자가 돼야 되겠다. 파트너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잘 이제 못하는 게 말만 하고 행동으로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저희 스폰서님이 선포하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이인데 괜히 좀 이처럼 많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냥 선포하지 말고 나 혼자 조금 일단 스스로 노력하자. 다른 사람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나부터 좀 변하자. 지금 혼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못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이제 들으면서 제가 많이 변화해야 될 점을 또 느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MBTI 저도 I인데 약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떨리셨을 텐데, 감사했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서 좀 진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표하신 핀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내주신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4주차 과제입니다. 레버리지 과제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종화 사장님의 티업 강의입니다. 이 책과 강의는 함께 하시는 팀 그룹에서 꼭 한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